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자원순환과정 발언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정 선서 시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사업소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그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자원순환과장 우정수. 환경사업소장 옥지원. 예.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그 시범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비가 그 87만 6천 원이 이게 지금 돼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 아이스팩이 이제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부쩍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 그 6월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아이스팩을 모아서 전동 재래시장에 좀 보태주자. 이렇게 해서 그 고현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면동, 아동 그리고 옥포 시장을 옥포 1, 2동에 보관함을 저희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한 그 보관함 어떤 구입비가 87만 6천 원입니다. 그 뒤에 저희들 10월에 이 사업이 비록 그 하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조금 좀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워낙 그 택배 문화가 많이 이제 성업하다 보니까 아마 그 아이스팩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장님 지시로 별도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하자. 지금은 사실 동절기로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마 지금 다시 그 기온이 좀 나중에 올라가는 시기에 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한 1,200만 원 정도 봅니다. 전 면동에 확대를 해서 구입하고 또 시장 상인들은 또 오히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사용하기를 또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장치까지 좀 하고 또 수거하고 또 배달해주는 어떤 인력도 좀 우리가 쓰자.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솔직히 가정에서도 아이스팩을 마땅히 그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재활용도 안 되고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그 보상수거제 이게 그 남양주시에서 이게 지금 그 대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동구 전국 지자체 최초 아이스팩 재사용 체계 구축으로 이래가지고 남양주시, 남원시, 평택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수거만 하면 안 되고 예. 한 5개를 가져오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거 창고를 마련해 놓고 예. 5개를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를, 10리터 저 종량제 봉투로 예, 예. 주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버려지는 그런 우리가 그저 자원순환 시설도 가봤지만 아이스팩이 엄청난 이게 예, 그거 예.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시도 한번 이런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정말로 시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스팩도 어떻게 재사용을 할 것인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한번 따라서 하시면 어떻겠노 싶어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행정에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도 보상에 관한 사항을 아까 예, 말씀드린 주신 대로 예, 예. 그 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예, 예. 이제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 늘 있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또 인력이 또 소요되는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거 대신에 그분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냉동을 해서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예, 예. 그래서 고현시장 상가하고 또 옥포에 물어보니까 그 상가 사무실 안에 냉동고를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예, 예. 그러면 그 이분들이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까지 우리가 조금 장치를 해서 좀 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 캠페인을 그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배치마킹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버려지는 그 어쨌든 아이스팩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아이스팩을 지금 2군데에만 우리가 수거함을 설치를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우리 6월에 예. 6월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시책은 이제 고해시장하고 옥포시장에만 이게 주로 이제 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사용은 이제 주로 뭐 수산물이나 이쪽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예. 각 가정으로 이게 다 배달이 돼서 오잖아요. 그 그럼 가정은- 가정에 계신 예. 분들이 이거를 내놓을 자리가 사실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지금 그 고현도 보니까 실제 모이기는 많이 모이는데 많이 남습니다. 예, 남는 부분이 결국은 또 우리가 모아가지고 또 다시 이제 저 자원순환 시설로 가져가는 데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용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19에서 위생적인 문제도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예, 바로- 사용은 알겠고요. 사용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수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제대로 재사용이 안 되면 이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각합니까? 예. 그죠? 예. 소각이 다 됩니까? 소각은 이제 지금 일반 그 종량 봉투에 예. 지금 담겨져 가지고 배출이 되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가연성은 맞아요? 가연성이 안에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 종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 젤 형태 예, 이게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소각은 되는데 저게 이제 뭐 소각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고 실제 저기 판매 금액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저희들 그 아마 환경부에서 나온 자로 보면 2배로 아마 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거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좀 늘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그렇게 좀 많이 하겠습니다. 듭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27페이지 보면요. 생활 폐기물 처리 대응업체 가업 준수 지도 점검 실시 결과요. 예. 우리 그 저 업체들이 10년 이상 차량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아닙니다. 지금 10년 대부분 10년 이전 10년이 지나면 저희들 자체 좀 매각 계획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체에서는 그 차 내구 연수보다 또 어떤 상태가 또 좋다 보니까 좋은 어떤 부분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바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4월 3일부터 5월 2일 계도 기간에 우리 태성기업의 예. 차량 교체 근거하고 예. 일성기업의 차량 교체 근거를 했는데 이분들이 또 2019년 11월 4일 또 이렇게 예. 하네요.
이거요. 이거 뭐, 이제 거제 환경에도 이제 어쨌든 11월 4일 날 차량 검거했는데 그럼 이 차량이 다 교체가 됐나요? 아직까지 교체 안 됐습니다. 예. 아, 검거만 했는데 이- 교체가 아직 안 되는가 봐요. 이 사고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 차량을 저희들이 검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하는 예. 건데 예. 이거 좀 검거보다 좀 교체할 수 있도록 예. 좀 유도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고 29페이지 우리 보면 생활 폐기물 발생 감량비 재활용 항상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 16명 채용했는데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매일 일정을 꾸려서 주로 이제 원룸촌 같은데 어떤 또 맨동에도 또 갈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조를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룸 동지역 원룸촌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동지야 몇 분이서 이렇게 짝을 지어 갑니까? 예, 차가 이제 그 기간제 차 소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명씩 그렇게 차를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실적은 조금 예, 저희들 이제 이분들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지는 않고 이제 위반 배출된 사항에 별도의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배출물 자체가 위반 배출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고 이러하면 저희들한테 계속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은 이 단속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 전화가 하루에 10통화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도 우리 생활 폐기물 이거 대형 폐기물 내놔놓고 스티커 안 붙이고 예, 예, 그대로 방치하는 곳이 상당히 좀 많이 몇 곳이 보이거든요. 예, 예, 이거 좀 잘 이렇게 검토해서 예. 좀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36페이지 우리 공중 화장실 관리 현황인데 우리 2018년도 행정 사무감사 때 예. 1일 1회 청소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용역비 상정을 용역을 했습니까? 지금 용역비를 저희들 화장실은 지금 D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해서 하루에 3번 하는 데가 있고 네. 하루에 이제 2번 하는 데가 있고 하루에 1번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틀에 1번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고정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예 상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화장실별로 뭐 규모별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는 화장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화장실을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뭐 어떻게 비교를 하면 뭐 어떤 비교 대상이 요즘은 모든 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마땅한데 그 정도는 저희들 수제식 뭐에 준하더라도 그건 그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그럼 2일에 1회 청소하는 것도 지금도 있습니까? 예, 저 이틀에? 인도에 있는 이런 그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 아, 그래요. 이틀에 한 번 정도 해도 가능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각종 위원회별 여성 위원수 비율을 이렇게 보면 거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 이래서 이 비율이 8%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균형적으로 좀 맞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같이 덩달아 갈등에 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소각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회용품 사용하다 보니까 좀 순환이 좀 잘 돼야 될 건데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음식물 같이 이제 일회용품 안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걸 참 다시 씻어서 다시 배출해야 되는데 좀 많이 궤도지선이 되었습니까 이거는요? 아까 저희가- 그 네. 우리 궤도요원집 신명이 분리 배출, 그다음에 배출 요령, 또 이제 무단 배출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그 궤도 활동을 하고 올해 저희들이 그 실제 그 맨동으로 찾아가서 뭐 과장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주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 또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어떤 시민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래가지고 개선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이제 없었던 그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열심히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근데 불만도 많으세요 또 양이 많아지니까 또 불만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7페이지 보면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소각시설 유료 누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현장 확인도 갔다 왔지만 좀 뭐 내용이란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걸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해양관광공사 개발 또 업무 감사가 있으니까요. 예,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 자연소난가 보니까 공공일자리 추진 현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면 이게 저희가 지금 생활 폐기물 거점 수거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에서 인원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이고 희망 일자리 사업이에요. 내년에 이게 희망 일자리 사업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려고요? 이거는요. 지금 그 작년에 생활 폐기물 거점 도우미 배출 사업은 우리가 희망 근로를 했고 올해는 우리 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올해에 준하는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예.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국비 사업 아닙니까? 예, 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엔 도비 보조로 가지만 예. 원래 희망 일자리 자체가 국비 예, 사업이지 예. 않지 않습니까? 국비가 중단되고 나면 사실 도비에 계속 이전해야 되는데 그게 연속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 올해는 그 환경 정화의 그 면동에다가 지금 희망 일자리 많이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예. 이제 안배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오늘 뭐 지금 희망 일자리가 여러 가지로 저희 보니까 녹지 뭐 도로 여러 가지가 사실은 환경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이 사회 가는 사람이 또 해양 항만도 그렇고 어업진흥도 그렇고 아마 환경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희망 일자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이런 환경들을 또 쾌적하게 또 지킬 수 있을지 그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게 시비로 하라면 이게 못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국비가 끊기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고용 위기 지역이 연장되냐 안 연장되나 그 차이겠죠. 연장되면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연장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끊기는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폐기물 발생 현황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발생 현황 보시면 확실히 동지역에서 조금 늘었다는 걸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20년도 9월 때까지만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연지역보다 동지역이 많은 느는 이유가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뭐 배달 많이 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이거는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읽으세요.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결국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배달에 모는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용기들이니까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경기 하락에 따라 가지고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공공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수익 사업으로 하던 어떤 그런 물건들이 그 폐기물들이 공공으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양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폐지 가격 얼마 하신 것입니까? 폐지 가격은 지금 킬로그램당 60원대, 이제 80원대가 아니면 예. 폐지 수집 활동 자체가 아마 그
많이 수익성이 줄어들죠. 없다라고 그러니까 땅 제저 어떤 그 분기점이 아마 80원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거의 100원까지 넘어간 100원, 거예요. 제가 110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네. 많이 떨어졌네. 이만큼 예. 그러면 전 세계적인 경기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마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게 수출하던 어떤 그 배지 수출을 하던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쪽에서도 또 이제 수출을 이제 주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이게 수요처 자체의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경기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예, 유가도 이제 예. 반응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유가도 점점 계속 떨어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쓰레기만 저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럼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좀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업체별 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가 2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2020년도 계약이 큰 폭으로 늘었어요. 예. 는 이유가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사본부 담당관 쪽에 용역 심사를 거쳐서 갔습니까? 예. 갔는데 프로테지가 좀 깎였어요.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금 늘어난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 그 어떤 우리 환경 미화원들 근로 조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예, 이제 예, 일하던 예. 것을 3인 1조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거의 뭐 26명 이상 이래 늘었고 또 환경 미화원들 보호 장구 그리고 또 뭐 또 보험 그도 또 검사 건강 검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미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차량의 그 어라운드 뷰라든지 이런 어떤 장치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그 지원 내용에 이제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아마 전년도하고 많이 이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큰 폭으로 지금 26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을 늘은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예. 물론 뭐 다 안에 들어가 있겠지만 지금 업체들 내용을 위해 현황을 보면 93년도 최근 업체가 93년도고 오래된 업체는 84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36년, 뭐 27년, 36년에서 27년 정도 벌써 평균을 따지면 한 33년, 30 뭐 몇 년 이렇게 되는데 평가하시면서 평가가 언제부터 했죠 우리가 14 그 폐기물 관리법에 이제 이거는 평가 조례가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평가는? 평가 시작은 우리 평가 조례 시작은 언제?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업체가 생기고 나서. 예, 12년도부터 실제로는 뭐 이제 8년 남짓 됐네요. 근데 평가 중에 60점 정도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까? 아마 지표가 그렇게 이제 아마 또 운영을 오래 하는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평가 기준에 맞춰 가지고 모든 또 일들이 하고 하니까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주 점수를 받는 곳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평가 용역 기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15, 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 다음에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17년도부터 꾸준하게 한국자치정책연구원, 한국자치제도평가 이 비슷한 것 같은데 평가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수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다 70점 후반 아니면 80점대 이상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업체가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론 평가 반영 점수의 그 디테일 저도 받고 저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에 제가 볼 때는 이 평가가 상대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 딱 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예. 계약과 관련된 어떤 가업 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그 가업 지시 안에서 어떤 평가의 어떤 지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어떤 가업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내용을 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점수 배점 자체가 이렇게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이상 근속 해온 회사들이 쭉 있는데 지금 성남이나 김해나 창원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좀 많이 가는 추세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회적 기업도 지금 뭐 장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22년부터 예, 예. 사회적 기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을 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행태로 내부적으로는 어떤 행태로 또 업체에서는 또 어떤 행태로 준비를 하는 건지 어차피 어떤 공공의 어떤 그런 용역을 하면서 어떤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또 반영시키고 또 어떤 취약계층을 또 채용하면서 그렇게 어떤 공공의 어떤 일을 또 더 나아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의 어떤 부분이다 하면 그렇게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점 개업을 하면 평균 몇 년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식점 기업이 10년 이내로 살아남는 곳이 100개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예. 예. 근데 이분들은 벌써 30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이제 업체 계약 현황이라든지 음식물 뒤에 쭉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절대 적자 안 납니다. 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적자 구조는 아닙니다. 적자 구조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적자 구조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재의 입장이에요. 우리도 이제 플랜을 좀 짜야 되지 않나. 창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이제 가면서 이제 대두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 할당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5.8%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성남 같은 경우 40% 이상 됩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폐기물 업체들 이제 다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창원도 그렇게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김해도 이렇게 했고 대부분의 이제 좀 깨어 있는 시군구는 사회적 기업 이제 폐기물 업체들의 이제 공공재적인 부분이니까 사회에 또 하나하나 부분이 필요하다. 다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 뭐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또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좀 장기간 플랜을 짜가지고 한 몇 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6년 후면 6년 후, 8년 후면 8년 후부터는 완전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준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 사회적 기업으로 뭐 가겠다라고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물론 소장님도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부서장님하고 소장님 제일 중요한 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플랜을 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용역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가는 게 방향성이 맞는 것인가. 정 필요하시다면.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까지도 한번 저희들 몇 년 후에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을 것인가. 예. 또 이게 있는 우리 6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6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또 사회적 그러니까 김해에서 보니까 새로운 신규적인 사회적 기업도 참여를 하게 되지만 결국은 있는 곳이 변화시키면서 같이 또 가게 됐거든요. 있는 곳이 아마 그게 아마 지금의 어떤 대부분의 방법 자체가 예. 기존에 있는 업체만 사회적 기업으로 가라 하면 이제 이게 어떤 저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 업체도 들어가야죠. 다른 사회적 기업의 신규 업체를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경쟁을 유도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한테 또 어떤 인센티브를 또 계약상의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어떤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 기업체의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유도하는 것이 아마 그렇게 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뭐 예.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진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서 전환하는 게 또 향후 몇 년 후에 전환하는 게 바람 최적화된다는 거를 좀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 이제 계약 2022년까지 또 계약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고려해 주시고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 투기 지도 단속 실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밑에 보시면 3번, 4번이 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가 2,960 횟수고 불법 소각 단속 및 계도가 2,842회가 됩니다. 왜 이리 많습니까 이거는요? 그 면동의 그 전체 인원하고 또 우리 배출 지킴이들이 그 1일을 1회로 보고 이렇게 그 인원을 넣고 뭐 네. 이러니까 현수막이 제작해서 게시한 것도 혹시 이래로 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그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 그 안에는 저희들 그 현수막 실적은 빠져 있습니다. 아니 위에 제가 위에 말씀하신 아, 예. 위에는 현수막. 위에는 현수막 개첩하면 그 안에 횟수에 포함한 겁니까? 예, 예. 좀 너무 많으니까 무슨 다 뭐 마치 거제 시민들 맵 1% 이상이 불법 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불법 투기가 많습니까? 불법 투기가 지금 그 저희들이 꼭 그 이제 가태료 부과를 하는 건수는 사실은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예. 지금 투기가 나타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 투기자를 못 찾아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카메라 그때 바꿨지 않습니까? 예. 고정 카메라에서 이동 카메라로. 예. 그런데 실적이 거의 없습니까? 카메라 이동 카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설치 장소의 어떤 그 단위별로 그러니까 주기별로 이렇게 예. 이동을 하게 되고 카메라가 이제 설치된 곳은 그분들이 이제 음성도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실제 이제 투기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가 이동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또 거기서 계도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단속을 위한 부분은 솔직히 뭐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근데 카메라가 있으면 좀 그런 자제하잖아요. 자제합니다. 예. 예. 그 주변에서는 안 생깁니다. 예. 그 주변에서 안 생기는데 예, 다른 예. 곳에 많이 예, 발생한다. 예, 예. 제가 좀 그 물론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파트 다 뭐 묘일마다 이렇게 배출하고 언제든지 배출할 수 있는. 그냥 불빛 투기라는 말은 아예 쓰레기 봉투도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막. 예, 예, 예.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 예. 놀러 와가지고 푸는 것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예, 예, 예. 소각은 좀 어떻습니까? 예. 소각. 소각은 불법 소각도 이제 우리의 그 맨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조금 많이 우리 계도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 어떤 텃밭이나 이런 데 부산물 정도를 태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쭉 그 옛날부터 이렇게 또 간섭적으로 가볍게 또 태우는 어떤 그런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대부분 저희들 계도로 이렇게 하고 예,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좀 계속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가 직접 보죠. 찾아가서 계도하고 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842회 뭐 단속하고 계도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나온 수치죠? 금지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불법 소각 단속 건수가 그래 많은 겁니까? 지금 그 신문고 그리고 저희들 투기는 뭐 면도에서 특별하게 지금 그 기동반이 있습니다. 예. 기동반이 다니면서 하는 것 또 우리 이제 도우미들이 가서 이제 그 위반 배출된 사항을 직접 이제 체크하고 하는 어떤 그 횟수를 전부 이제 열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단속 실적 밑에 이제 보시면 불법 투기, 불법 소각 부분에서 배출 질서 지킴이 800건, 분리 배출 도우미 1,600건 이 나와 있는데 일률적이에요. 소각이나 단속이나. 이건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일률적인 이유가. 활동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분리 배출도 활동을 하고 예. 불법 투기도 활동하고 소각에 관한도 활동하다 했다라고 이렇게 좀 건수만 많이 늘린 것 일을 많이 같은데 일을 많이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표시내기 위해서 뭐 예. 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국민신문고나 면동에서 이제 특별단속 한 부분만 좀 챙겨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당연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철저히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이요 이제 다들 이제 뭐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설 이제 계획하고 그 사고 난 부분 그 자료를 꼭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 박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인 품척하는 쓰레기들이 많죠. 이 재활용인 척하는 쓰레기. 예, 우리 재활용으로 이제 그 수집을 하되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다시 이제 소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제가 이 보니까 환경부에서 재활용 분리 배출 안내 이래가지고 예. 안내판에 있습니다. 이게 이걸 보면 뭐 슬리퍼라든지 노끈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화장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제가 그 이 통장 회의에도 많이 참석하지만 이런 홍보물들은 조금 각 면동에도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 우리 아까 요 31페이지 보면 재활용 동네 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이래가지고 오수 마을의 사업 대상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 그 하나 제안을 하면 뭐 이런 뭐 재활용품 거점 수거 시설 설치한 그런 이런 장소를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은평구 일을 보니까 재활용품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주 1회 4시간씩 이렇게 가지고 자원관리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각 면동이나 동사무소 앞에서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데 이 장소는 뭐 이제 각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이런 배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일자리 창출해서 뭐 그 직업들 많이 뭐 지금 우리가 쓰고 계신데 그 이런 걸로 뭐 한시적을 운영하면서 이게 또 보니까 사업 수익으로는 일자리 소요 예산의 한 47%를 보전 가능한 선순환 구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또 장소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니까 도시 미관이나 환경으로 뭐 저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주 1회씩 하는데 이건 뭐 자료는 제가 아직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활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이 선별적으로 절감과 자원 재활용하는데 좀 증가를 하자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폐소화기 있잖아요. 예, 폐소화기. 예. 폐소화기는 그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처리합니까? 지금 폐소화기는 저희들 별도로 그 분리를 지금 폐가전 그 집화장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아마 소화기가 일정 그 양이 모이면 그 아마 전문 업체 아마 지금 무상으로 연락하면 우리가 모아두면 무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납부 필증 이런 걸 부착하지 않습니까? 이걸 부착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소방청에서 그 소화기에다가 이게 당일이 부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 표기를 해서 분리수거 방식을 이렇게 이제 표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폐소화기에 대해서도 예. 좀 홍보를 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가 우리가 총 몇 대 있죠? 감시 카메라가 66대 맞습니까? 66대? 86대입니다. 예. 86대입니까? 예.
이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렇죠. 이동형 CCTV는 면동에서 관리하고, 81대, 87대인데, 예. 지금 그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게 19대가 있습니다. 아, 관제센터 연락. 예, 19대고, 예. 이제 경고판이 이제 22대고, 예. 순 이제 이동식이 46대입니다. 46대입니다. 예, 예. 이동형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아마 위원님도 관심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 이제 그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 활성화되고 있고.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 지심도 갈 때 그 화장실 앞에 이렇게 안내가 나오면서 예.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동 CCTV는 가장 그 별도 비용이 없죠. 이런 설치 비용이. 예, 구입해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구조물에다가 예.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듭니다. 예. 우리 업무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예, 스마트 경고판은 이게 스마트 경고판은 그 앞에 가면 쓰레기 불법 투기 예. 말하고 안내 방송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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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게 이제 가장 이게 고정식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고정식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전에 이제 저희들 설치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 어떤 그 문제나 아니면 단점들을 이제 보완한 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이동식의 이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이게 고정이 우리가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22대입니다. 예. 22대. 이것도 가장 제가 보니까 고현 그 중곡동 사무실 앞에 거기는 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자전거를 거기다 대놔놓고 이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그 이전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250만 원 정도. 스마트 경고판은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100만 것으로 원 알고 정도 있고, 예, 그 CCTV는 한 250만 원 정도. 예. 아, CCTV가. 예, 예, 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그 이동형 CCTV가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가장 점차적으로 예. 조금 개선을 해서 좀 늘리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저번에 그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활용품 그 배출 전용 봉투를 좀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하니까 예. 이게 뭐 선거 프로그램도 되고 사실 뭐 소요도 예산 많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동해서는 사실 쓰레기 분류 수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잘 되고 있는데 이 면에서가 사실 문제인데 이게 불투명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수거하는 사람이 봉지를 뭐 떼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은 좀 이게 뭐 제가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뭐 세대별 3개월당 40매를 뭐 재활용품 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강릉에도 세대별 뭐 한 3매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좀 이거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을 버리자고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지금 규정상 이제 투명한 봉투나 아니면 이제 끈으로 묶어서 이제 내도록 하는 게 이제 재활용품의 배출 방법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재활용품을 위한 어떤 그런 봉투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그 한 장 만드는데 한 150원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 10만 가구의 연중 뭐 일주에 2장 정도를 배출했을 때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걸 그렇다고 봉투처럼 일반 우리 종량제 봉투처럼 또 어떤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도 또 그렇고 일단은 재활용품은 그대로 무상 수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봉투를 또 지불을 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또 사가는 것도 그렇고 또 그냥 또 배부를 하자니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렇고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또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투명한 봉투에 좀 해가지고 우리가 또 파봉기가 있기 때문에 투명한 부분이나 아니면 거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비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어떤 방법대로를 더 투명하게 더 좀
잘 실천하도록 우리가 또 계도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투명한 흰 봉투에 예. 이렇게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게 불투명하니까 그 안에 뭐 못 쓰는 거 그냥 다 버립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좀 그쪽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폐기물 소각장에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사장님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게입니다. 이게 소각장에 나오는 그 쇠라든지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된 이런 걸 배출해가 버려요. 그게 지금 그 대형 폐기물을 포크레인을 굴삭기를 가지고 깨어난 상황이고, 일부는 이제 그 가정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로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그 안에 쇠붙이도 들어있고 이제 여러 가지 됐는데, 저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구정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들어오는데 저것을 우리가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큰 어떤 그 자석을 통해 가지고 쇠붙이를 다 내는 어떤 그런 선별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고, 그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뭐 대형 파쇄기, 대형 폐기물 처리의 어떤 부분에서 시설들을 좀 보강해서 해야 저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 올 때 제가 거기 보면 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보니까 물통이고 아무거나 다 버립니다, 소각장에. 그러니까 뭐 쇠뭉치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기계 고장도 원인도 되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사업장 폐기물 들어올 때는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지난번 화재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그 공사에서도 강화를 하고, 공사에서도 조금 많이 질책을 하고, 또 저희들도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 특히 업체에서 롤박스를 놔놓고 그대로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당기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수거해오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그 안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어떤 분리 배출을 조금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단속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번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도 또 그런 부분도 사업장 폐기물에서도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사업장 폐기물이 올 때는 직원이 와서 좀 확인을 해야 지금 그 수시로 그냥 부어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게 안 맞는 거는 다시 또 반출을 또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음식물이 차가 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음식물을 버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뼈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이 기계에 고장이 오는 게 많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해양개발공사 직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그릇망이나 1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라도 설치하면 음식물을 1차적으로 선별은 좀 하면 되겠나. 그래서 제가 뭐 제안을 해봅니다, 이게. 그런 게 한번 그냥 여기다 막 투입을 하는데, 투입을 하면서 음식물은 빠져나가고 위에 뭐 이물질 이런 거는 좀 걸망이 있어서 좀 제거를 할 수 있는 거 좀 설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양개발공사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면 그 직원들도 이런 개발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리 소각시설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최초로 확인 보고된 날짜가 7월 6일입니까? 7월 6일 9시 30분입니까? 전화로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전화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사가 완료가 됐죠? 지금 검사가 완료되고 토양 정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일어나게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어떤
노후에서 이제 노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게 이제 그 시설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그대로 설치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수시로 직접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사에서 유랑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의 점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보면 방제 인력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방제 인력이 한 431명 정도 투입했는데요. 이 방제 물품 구입도 한 2,4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몇 분 갔습니다. 예. 갔는데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도 설명도 듣고 했는데 토양 이 노후로 인해서 유출 사고가 났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유소라든지 이런 업체도 땅에 다 기름 탱크를 묻고 파이프를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런 주유소에서는 10년마다 노후관이 됐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죠.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간 속에는 기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름이 흐르고 있고 이 성원로이기 때문에 소각을 할 때마다 예. 공사하고 소각을 할 때마다 정비하거나 소각을 할 때마다 이 기름을 쓰는 거지 매일 기름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땅 속에서 파이프가 썩어서 노후관이 교체됐다. 그러면 10년 정도 된 소각장이 설치한 게 됐는데 10년 동안에 벌써 설치를 했어야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택 집중을 해야 되지. 이게 사실 노후관이 교체해서 기름이 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도 이 담당 직원들이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책임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기 하나 더 보면 정부 예, 안전관리자. 예. 예, 안전관리자가 매달마다 예. 책임 확인을 받잖아요. 예. 그럼 이 기름 2만 1,000리터가 들어간 이온물 저장 탱크에 책임자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책임자는 있죠.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누수 원인이 노후로 인한 불식으로 인해서 이렇다 사고 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그 밑에 파 보니까 파이프 간이 5-6군데가 찍혔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한 5-6군데에서 그 당시에 시공할 당시에 찍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가 찍혀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누수된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게 6군데의 구멍이 뚫힌 곳에서 계속 기름이 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년에 기름 투입비가 6,800만 원, 7,800만 원 이렇게 기름 탱크 이 간밥 정제유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 들어가는데도 관리 감독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매달 장부도 없어요. 과장님 장부 없죠? 이 기름 이제 구입한 거하고 그다음에 사용량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구입량은 저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주유차가 와가지고 기름탱크에 기름료로 왔어. 그러면 확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몇 리터에 사인을 해줄 거잖아요. 예. 오늘 기름을 몇 리터에 보관한 저장 탱크에 넣었다고. 그러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할머니들 댁에 한번 가보세요. 그 기름 한 말 여면 사인펜과 칠을 합니다. 이렇게 녹건 가지고 줄로 묶어놓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름이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기름이 몇 년간 일이 흘렀어도 체크하는 직원은 없었고 냄새가 나서 알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정말로 안전 소홀하고 예산 낭비고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주민들만 부담만 되고. 제가 이게 보니까 2018년도 우리가 7,800만 원 정도 그 감압 정제유를 구입을 했습니다. 2019년도는 7,500만 원입니다. 2020년도는 이게 6,100만 원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류계가 나오면 담당 직원이 유류 장부도 없다는 달도 말도 안 되고 체크도 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정말로 이게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라. 과장님 이 부분은 문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이 일을 계기로 관리 감독도 그렇고 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도 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금 사법적인 어떤 결과가 지금 해양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아마 통보가 우리한테 좀 통보가 안 왔고 아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아마 종합감사 결과에서 아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관리 측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을 아마 지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우리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그래 나온 부분하고 사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또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어떤 신분적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할 건지를 다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방침을 정확하게 서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일 부음을 설치를 했는데요. 예. 제가 요 자료 장수 아까 자료입니다. 바닷가에는 뭐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제 어민들이 피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신고된 부분은 없고, 일단 정제유다 보니까 이제 뜨는 기름이다 보니까 아마 바닥으로 이래 가지고 깔린 부분이 없어서 그랬는지, 일단은 해안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이 이제 매일 내려가서 집중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안변에 느끼는 부분은 좀 해경에서도 그러고 우리 업지능가에서도 매번 나가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노후관이 부식이 돼서 아까 기름이 유출됐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공사나 감리사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험물 관리 지금 기준에 보게 되면 이제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에는 하중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름 탱크와 소각장이 어떤 통로가 큰 차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각물을 싣고 온 차들이 이제 다닌다 보니까 그런 대형 차들이 아마 지나다니는데 밑에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 간의 부분을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마 관리 부분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큰 어떤 하중의 차들이 갈 때는 그런 어떤 배관의 어떤 상태를 한번 유심하게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은 듭니다. 예. 과장님 제가 요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이 기름 유출이 있어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덮어놓은 사진입니다. 이제 근데 이 차가 예. 이제 이쪽을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차가 이쪽을 들어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큰 차가 그리 안 들어와요. 큰 차가 안 들어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큰 차들이 많이 다녀서 노후관이 좀 문제가 생겼다. 그건 또 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주유소 같은 데는 큰 차들이 대형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직원이 이야기할 때 노후관이 한 5-6군데 기름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러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더라고 하면 하자 신청을 해야죠. 하자가. 지금 지금 배관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관리 하자를 3년으로 봅니다. 3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그 시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험물 그 필정을 그 신고 필정을 받은 것도 보니까 이제 주로 어떤 그 기름 탱크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주고 배관에 관한 사항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언급을 시설 언급이 지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당초 어떤 시공자에 대한 책임이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그 관리 책임 그러니까 하자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본 기관이 이제 초과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이게 과장님께서 하자를 3년을 받지 않습니까? 예. 3년을 봤으면 그때 당시에 이게 장부 기록이라든지 하루하루 그 한 달 이 유루량만 잘 체크했어도 저는 이게 충분히 확인 가능한 건데.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네, 정말 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토양 우리 정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얼마죠? 지금 계약된 게 1억 4,800만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하는 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산하하는 법으로. 예, 산하하는 법으로. 예. 제가 이 과장님 그 처음에 우리가 한 4억 7천까지 예산을 정화 비용을 추정을 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저 하학적 산하하는 법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서 처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지금 공사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장에서 정화도 가능하면서 현장 예, 사용도 예. 자유롭고 예, 정식으로 자원순환시설도 가동하면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뭐 주유소나 이런 부분에 큰 건물 하단에 있는 토양의 오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방법 자체를 이제 거의 이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노지나 이런 어떤 장소에서는 전체 이제 어떤 그 탈착법을 해가지고 아예 토양 오염을 드러내고 다시 넣는 어떤 방법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구조물이나 그 물들이 있고 또 운영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시한 어떤 그런 환원법으로 그렇게 산하환원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유출 많이 유출됐으면 그 기름이 뭐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이 직원의 점검 안전 관리 소홀 관리 부족에 해서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제가 보니까 과장님 보니까 검증 비용도 한 3,100만 예, 원 예. 정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하나적 산하하는법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보면 방제 물품 구입.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업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그 현장 자체를 이제 관리하면서 어떤 그 기존 어떤 추가적인 어떤 피해를 줄이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지금 우리 그 유류 저장 탱크에 직원이 이제 관리 감독을 기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뭐 그 사고 이후로는 저희들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이게 토양 그 복원이 다 됩니까?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예, 내년 내년까지. 있는 건데. 예. 이 토양 오염 그 복원 사업을 추진하시고 과장님께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그럼 뭐 질문하신 거 잠시 이어서 보험 처리는 이거 영조물 이런 걸 해서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까?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보험은 지금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어떤 그 기름 유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어떤 타인의 어떤 그런 피해를 간 것은 대상인데 자기 손해, 자기 피해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자손 보험을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 보험 우리 상품 우리 자체 예. 예 지방재정공제입니까? 아 지방재정공제인가? 지방공제 그쪽에 그게 없나 보네요. 우리가 넣은 보험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떻게 지금 뭐 적용 뭐라고 그럽니까? 좀 변경 적용되는 사안이 있어요. 일단 그 선제적으로 그 관에 대한 부분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위에 이제 결국 아까 우리 그 박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직원들의 전체 근무 어떤 자세라든지 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중점으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점검이 지도 점검, 자체 점검, 전기 안전 점검 이래 가지고 자원순환 시설에 내가 보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뭐 분기당 1회, 월 2회 뭐 이래 가지고 좀 주기별로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사실 자원순환 시설, 우리가 위탁 준 시설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그죠. 위탁 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제대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어찌됐든 간에 양쪽에서 다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책임은 이제 뭐 공사업체도 있을 테고 그 3년 지나면 그 이후로는 또 우리가 관리의 책임이니까 공사가 더 이제 관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더 많은 책임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또 그 2차적인 책임도 우리가 예. 우리 자원순환과가 저는 분명히 가진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경고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저는 뭐 징계는 있어야 된다고 봐주고요. 그러고 이제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아까 이제 그 우리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체크리스트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유류 탱크만 일어난 이 부분만 뭐 개선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로 용역을 한번 받아보든지 이게 뭐 영 관리가 잘못되면 불과 기름 있는 데니까 폭발 사고 우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양한 어떤 그 상황을 가정해서 체크리스트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 점검하는 사람들은 점검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고 그 자원순환 시설을 위탁받은 개발공사에서는 그 일일, 주, 월, 반기 뭐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뭔가 체계화된 관리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이런 사고가 실수는 아니겠다, 그죠? 저는 뭐 인재라고 봐지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수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그 12페이지에 우리 범죄 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CCTV 설치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혹시 이 사업기간 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뭐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직접적인 우리 그 화장실 안에서 이런 발생보다는 네네. 그 주변, 네. 그 주변에서 어떤 그런 폭력이나 이런 사고들 때문에 경찰 쪽에다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자료들을 네. 제공해 주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런 예는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그 화장실 내 사실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다른 어떤 방법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네. 그리고 우리 다수 인민원 관련해서 16페이지에 이렇게 한 4건 정도 처리를 하셨네요.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충분히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고 이제 처리
뭐라 그러니까 처리 완료 상태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예, 처리는 우선 선 처리가 되고, 네네. 예, 가태료는 후 부과를. 예. 선 처리 후 예, 부과. 선 처리.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폐기물 이제 발생 처리 현황이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우리 거제시 인구 외국인들 포함해 가지고 9월인가? 9월 말까지가 25만 3,41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발생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한번 쭉 해봤는데, 저 일반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까지 9월까지 우리 거제 시민이 평균 한 184kg 정도를 배출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내가 보니까 면동 단위로 10kg 차이, 뭐 제일 작은 데는 183kg, 많은 데도 184kg 이렇더라고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마다 차이가 이제 많이 나서 그 옥포 1동 같은 경우에는 인당 73kg 정도, 그 장평동 같은 경우는 75kg인데 상문동은 82kg를 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상문동은 제가 알기로 상업시설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고, 이게 인당이니까요. 인당 이 정도 한 9kg 정도 이제 배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옥포 1동하고 장평동이 제일 작게 배출이 25kg, 인당 25kg 정도 배출되는데, 많이 배출되는 곳은 28kg 이래가지고 고현동, 상문동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가 보니까 이제 음식물류 폐기, 그러니까 음식물류 이것도 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RFID도 이제 설치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동네별로 이게 너무 편차가 크다는 건, 어떤 좀 많이 배출되는, 여기에서 지금 많이 배출되는 곳이 80kg 이상 배출되는 곳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18개 면동 중에서 한 이제 8개 면동이 80kg 이상 배출되는데, 그럼 좀 체계적으로 우리 어쨌든 면동에 각각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여러 가지 시민 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 좀 목표, 우리 뭐 면동의 음식물 폐기물 목표량을 좀 뭐 장평동이나 뭐 옥포 1동 정도로 해가지고 좀 줄이는 노력을 좀, 뭔가가 그냥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줄입시다 예, 뭐 예. 이거보다는 예. 목표량을 예. 정해놓고 하면 예.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어디든 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영 기법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십사 제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7페이지에 이제 지적 사항 및 이제 조치 사항인데, 생활 폐기물 처리된 업체, 어쨌든 아까 인원이 한 26명 정도 늘었다고 그랬죠. 예. 그게 우리가 사실은 안전사고도 있고 또 우리 그 근골격계 예방도 예. 있고 해서 사실은 3일 1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저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느끼는 어떤 뭐라 만족도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체크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그 점검, 실태조사 점검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근로자들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대표님들 파이가 커질수록 어찌됐든 7%인가 얼마인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윤을 예. 예, 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파이가 커져서. 근데 이제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더 편한 작업 환경에서 그 작업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 우리가 1시간 정도 더 땡겼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은 좀 정착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완전 해서 정착됐습니다. 정착됐습니까? 일부 이제 시장 쪽에, 이제 고현 시장 쪽에 조금 일찍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말고는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병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에 이제 창원시에 갔더니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13개인가 있는데 12개가 전환이 됐답니다. 거의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그 사업자분들이 당신들 사업 면허를 뺏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항 없이 잘 바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구매에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창원시는 목표가 20%라더라고요. 20%인데 현재 한 11% 정도 돼 있답니다. 자기들은. 근데 20%는 비전일 테고. 예.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한 11%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조심스럽게 안 해도 이제 왜냐면 사업주가 이게 그냥 내 이제 그 기업에서 우리 일반 이제 그 폐기물 처리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간판 바꿔다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아마 좀 더 창원하고 좀 더 교류하시면 이미 먼저 우리 바로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유심하게 잘 들었는데 또 사회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영역이 또 예. 그 일을 하고 또 그쪽에 또 발생되는 이 수익이 또 우리 공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아주 그 선순환 구조니까 그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이렇게 또 보면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도 안전교육 자체 실시로 형식적인 이렇게 말씀을 또 해 놓으셨는데 그게 제 알기로 또 안전교육도 이게 근무 시간 내에 월 한 2시간 정도 근무 시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교육을. 그 부분도 지금 이제 26분 정도 이제 인원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안전교육은 저도 회사 갈 때 늘 하는 게 이 콩나물 키우는 것 같답니다. 예. 계속 물 부면 예. 크는 줄 모르는데 이 조금씩 콩나물이 크듯이 안전교육이든 회사에서 무슨 교육이든 계속 하면 스쳐가는 것지만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는 그게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생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률 향상 사업 추진 실적 이래 가지고 우리 기관제 분들 써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지금 그러면 그 제도도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에 배출이 되는 쓰레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그런 카고 트럭으로 합니다. 예. 카고 트럭으로 예, 좀 작은 거 1톤짜리. 예, 1톤짜리로. 예. 그래서 이제 또 뭐 불법 투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다른 어원님들도 내가 보니까 이제 다른 도시에 실내를 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보니까 저도 하도 이래서 이제 검색을 또 해보니까 항상 뭐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늘 했던 게 이제 재활용 정거장 정책이라 가지고 이거는 2013년도에부터 해가지고 지금 꾸준하게 이제 서울시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던데 지금 25개 시군에 시죠 그거는 뭐죠? 구죠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이게 또 도시에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폐지 줍는 분들 할머니들 계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폐지 줍는 분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폐지 줍는 것보다 이거 재활용 정거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더 수익이 낮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 뉴스 검색도 되게 이게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시범에서 5개씩 하다가 5개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25개 자치구까지 됐고 그거 뭐 자기들 보도자료가 다 믿을 거 못 되지만 골목이 깨끗해졌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 범위마다 이 재활용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박스 예. 그걸 설치를 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도 어디 이장님 한 분이 제가 어떤 페북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가뜨만 돌도 들어오고 족발뼈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스크류가 볼라지더라. 그걸 밑에 적어 놓으니까 이제 동네마다 그러면 마을 단위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뭔가를 좀 설치를 해주라. 그러니까 뭔가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자치구를 내서 하고 있고 지금은 더 활성화되겠고 연간 예산은 좀 더 들어가겠죠 사실은. 또 사람 예산도 들어가고 그것도 한번 그래가지고 뭐 요즘 뭐 사회적 기업이 화두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한번 육성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우리 직원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벤치마킹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35페이지에 우리 주민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 설치한다고 이제 작년에 예산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입이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좀 얼마나 나는지 확인이 혹시나 됩니까? 당초 연 한 2,400만 원으로 네. 그 계획하고 시설한 부분인데 네. 지금 절반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라고 월 100요? 이장님 그렇게 하시니. 예. 그럼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혹시? 그 마찬가지 그것도 저번에 제가 그 예산안 보고 드릴 때 했지만은 전래 그래서 그 어떤 수요 공급 부분에서 아마 전체 단가 자체가 전기의 단가 자체가 너무 낮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네. 정부에서 보조금 또 이제 전력을 생산할 때 그 생산에 대한 구입을 할 때 그걸 정부 보조금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설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정부 보조를 조금 도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넣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후 그 전력량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지금 들어오는 그 단가는 뭐 지금 100만 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그 전에 지금 이게 경로당 위에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 마당입니다. 마당이죠. 예, 그 전혀 수입이 없던 데서 어찌됐든 그래도 예. 또 딱 뭐 100만 바깥 원 생각하면 연 1,2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 발생하는 거죠. 예, 예. 이 부분은 서포 마을에서 그러면 자기들 마을 기금을 해서 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예, 말 단위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 어르신들 이렇게 당초 이제 2,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그 서포 찜질방에 관한 어떤 그런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커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예. 더 설치할 때 있으면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석포도 3억 8,500만 원이 이 추가 공사비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예. 이게 최초 지을 때 저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략 한 30m 들었나요? 30억 정도, 예. 26억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게 운영비 있을 테고 실제로요. 예. 그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별로 없을 테고 찜질방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예. 그럼 3억 3,500만 원을 이건 어떤 부분에다 투자를 하신 겁니까? 그 설치할 때 자부담이 이제 우리가 미처 어떤 그때 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네. 이제 안 준 부분을 사후 정산해 준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그 채권 발행한 부분을 이제 채권 그 농협에다가 바로 지금 지급을 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그래요. 그쪽에 뭐 공사비로 예, 공사비로 옛날에 했던 그 공사비를 예, 지금 예, 정산해줬다 계속 보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 마을 빚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네네. 저희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네. 보전을 하자 이렇게 결정돼가지고 그럼 이제 마을에서 가지고 있던 부채가 예, 부채를 예, 이제 다른 없애준 거네요. 다는 정리를 해주고 다는 못 해주고. 쓰임새가 확실하게 이 어떤 공사에 네. 투입된 걸 확인되는 부분만 예, 저희들이 보전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운행을 안 하고 있다면 기업 회계적으로 보면 감가상각은 계속 생기고 수입은 없고 예. 그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그럼 임금비하고 이런 부분은 그럼 운행을 안 하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다른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도 좀 힘든 부분이고요. 예, 매각도 그럼 결국은 이제 수익 사업으로 해서 큰 맘 먹고 지었는데 그 스포 마을 분들한테는 부담만 안겨주는 거예요. 부채도 안겨주고
사실은 아까 3억 5천원 공사비에 들어갔다 해서 해줬지만 그 외에 부채는 마을 부채로 공동 부채로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 우리가 그 뭐냐 1억이든 몇 억이든 우리 저 뭐 4억 얼마입니까? 우리 그 쓰레기 봉투 팔면 나오는 그 돈을 그 중에 몇 프로죠? 우리가 뭐 10% 예. 예, 10%. 쓰레기, 예, 예. 그러면 그 기금은 그 별도로- 기금은 부채 상환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기금은 별도로 그 기금대로의 별도 해결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을 물론 여기에 이제 투자 또 추가 어떤 그런 지원을 해줄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본 사업과 가장 어떤 그런 밀접한 어떤 그 상관관계 있는 것만 저희 처리했기 때문에 이후 기금으로서 더 이상 그뭐 지출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주민 기피 시설을 설치하고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민 보상 차원에서 해줬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주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입니다. 그 뭐 다 같이 그때 당시로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거 예, 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예. 근데 어찌 될 값에 실제적으로 또 이 숙부 주민들한테는 그때 결정은 결정이고 지금 당장 또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빚만 덩그레 지어가지고 그분들 뭐 내가 보니까 재미도 안 나거든요.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주민 그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발굴하면 그에 맞춰 가지고 또 저희들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지난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그걸 어떤 행태로 또 다시 또 변경을 해가 하는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사업비 투자가 되면 저희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이게 저도 저 촌에 완전히 깡촌 촌놈 출신이라 이게 사실은 외지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예, 시설들이. 예. 그게 도심지가 아니에요. 먼 곳이라서 먼 곳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먼 곳이라는 이유로 기피 시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까 진짜 심도 있게 좀 고려돼서 제가 보기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이 조금이라도 윤택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얼굴에 이 기분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채 안고 2,400만 원 올라올 거라 했던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은 1,200만 원밖에 안 올라오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부사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소득 정대를 할 거고 예, 부채도 예. 어떻게 떨어질 건지에 대한 예.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검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그 석포 찜질방 문제는 우리 행감 때마다 거론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 새로운 아이템을 빨리 발굴해서 그 마을의 그 아픔을 빨리 예. 치료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의논 잘 하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는 기름 유출 그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이면은 가장 그게 옳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3년 동안에 새로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건데 하자 보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이제 법상에 이제 그렇단 네. 말씀이고 네. 실제 뭐 의원님들 그 전에도 지적하셨지만은 탱크 보존 기간이 있는데 탱크에 연결된 관로가 그렇게 어떤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그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어떤 그 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그 관에 대해서 별도로 시공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그거 없고 주 시설에 이제 부대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서류상에 이제 지금 안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판단이 없어서 일단은 어떤 그 기본 법상에 이제 관로 같은 경우에 3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자 보수 기간을 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3년이면 거의 뭐 아주 새로운 건데 하자가 일어날 수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정말 이번에 이런 문제로 시민들이나 뭐 또 우리 세금의 그 얼마나 저희 시민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모든 그 바다에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참 과장님이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할 겁니다. 예, 책임 느끼고 있습니다. 예, 1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인데 왜 작년에도 12명 중에 1명이 여성 의원이 없었고 또 올해도 12명 중에 1명. 이거는 저는 과장님의 그 위원회를 신경을 안 썼는가 봐요. 특별한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없었던 분을 한 분 우리 이번에 또 한 분 했잖아요. 이게 저 네. 이 협의체 위원들이 네. 그 석포하고 한해 마을의 주민분들이거든요. 주민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마을 전체의 어떤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마을의 어떤 일을 책임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개발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이랬는데 제가- 올해 이제 한 분을 이렇게 예, 추가로 예, 이제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처음에 당초 구성이 될 때 남자분은 구성이 됐는데 별도로 이제 여성분을 한 분 더 드리기가 예. 그 불편하고 또 그런 체계가 원래 있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우리 비율이 그 위원회 비율이 있는데 애당초 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바꾸려 하니까 힘들죠. 올해 이제 그 자연 그 사퇴하는 분한테 억지로 이제 우리 한 해는 이제 한 분을 여성분을 한 명을 했는데 했고, 예. 석포도 한 분 정도는 바꾸도록 그렇게 그래도 한두 명 하지 말고 비율을 좀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뭐 특별한 사유가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고현동에 가니까 그 명함이나 폐지 이런 거를 딱지 같은 걸 주워 오시면 할머니들이 그 저 종량제 봉투를 주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그런 것 우리 아이스팩 같은 것도 오면 종량제를 주면 좀 쉬울 것 같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어른들이 모으는 거는 소수고 이게 이제 보통 뭐 해산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아이스팩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특별한 지정 장소를 줘서 옥포하고 고원시장에 장소를 줘서 이게 다 자기들 필요 안 하는 것은 이렇게 가져온나요. 장소만 정해주면 그 처리는 우리가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그리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예, 쓰레기 봉투 지급하는 아무것도 안 부분들은 주면 뭐 까올 일이 지급하는 없습니다.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제가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면밀하게 한번 그 검토하겠다. 어른들도 그렇게 해오면 들이 많이 주워올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고현동에 그런 문제를 잘 하고 있던데 이양 지근에 있는 거고. 네, 네. 그래 같이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해외에서는 생활 폐기물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예, 우리나라 예. 아닌 데는. 예. 그리고 폐기물 선별장이 거제시에 보면은 근로 환경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 예. 뭐 현장에 가보셨지만은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근로 환경의 한계인 것 같아요. 진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현장 가니까 과연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유럽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재활용하는 비용이 매립 처리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글이 나옵니다. 예, 통계적으로.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예. 또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해도 재활용 안 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공장에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재활용 안 되는 제품인데.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이거는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 싶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 재활용 문제가 큰 지자체 부담으로 오고 해서 이런 방법도 정부에 많이 건의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바꾸는 단계적이라도 방법을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을런지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거 우리 분리시계 하면 뭐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상부에 많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16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이 지금 진정서 처리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현항 재개발 사업 산업 폐기물 법률 위반 진정 내용에 보면 폐기물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업체 밑에 또 있습니다. 동일한 분이 진정을 했고 둘 다 똑같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부적절하게 처리를 보관했다는 겁니까? 이거는 발단이 네. 그 크레인 노조에서 자기들이 같이 아니 그런 거 말고 예. 묻는 말에만 그냥 답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부적절하게 그분들- 보관했다는 겁니까? 그 적시 처리가 보관 장소를 별도 아니고 공사장 한 켠에 예. 마대에 넣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예, 안 하고 예. 그냥 네, 보관하고 예.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아래쪽에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볼 때 심각해 보입니다.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불법 지시를 받았다. 이래 돼 있습니다. 요 업체가 지금 우리 그 폐기물 처리 업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1년에 몇십억을 주는 그죠? 그 동일 업체 맞죠? 이 부분 건설 폐기물은 태성 개발이고 우리 그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주식회사 태성 법인명이 틀립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폐기물을 불법 처리를 했다.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모르십니까? 이 부분 제가 좀 계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별도 지금 계장도 잘 모르는데 별도로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또는 뭐 정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착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사안이 그렇게 간단한 건 같지는 않아요. 과태료는 적지만 오히려 성질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유류 그 누출 사고 건은 뭐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누유 원인 파악된 거. 정확한 우리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관로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누유된 것으로 그렇게 빠져나갔다 기름이. 예. 그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겁니까? 예, 자체 그 기름 냄새를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하는 과정에서 그럼 누유 그런 지점도 다 부분을- 확인이 됐겠네요. 예, 그거는 뒤에 용역 그 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디에 지금 많이 이제 지금 고여 있고 이런 네.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의원도 지적했지만 참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좀 일이다.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난 거는 일단 좀 제외하더라도요. 우리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 아래쪽입니다. 표. 자, 2019년하고 20년 비교를 해보면요. 2019년보다 2020년이 판매량이 더 늘었죠. 금액도 당연히 늘었고. 예, 그죠? 예, 근데 우리 2019년은 5월부터 12월이고 이걸 왜 1년을 왜 안 해놨을까? 그건 감사 기간만 작성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제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밑에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전년도가 지금 8개월 분이에요. 그죠? 2019년도가 8개월 치입니다. 예, 통계가. 2020년도가 9개월 치입니다. 그죠? 예, 근데 5리터, 10리터, 20리터가 주로 가정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통 뭐 50리터, 100리터는 주로 이제 영업용이 예, 대부분일 예, 테고. 예, 그럼 50리터, 50, 20리터가 주로 가정용인데 이 가정용의 판매량이 좀 급증을 해요. 그지요? 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집에서 그만큼 10% 늘었다고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집에서 그러면 그만큼 생활 폐기물 그 배출량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것이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이 줄었고 예. 예식이 줄다 보니까 집에서 어떤 음식을 많이 했고 음. 또 배달을 시켜 먹는 부분에 그 일반적인 그 재활용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종량제 봉투에 바로 예, 투입되는 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업체명 쭉 나있고요. 태성에 지금 지적사항이 차량 2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체크. 예. 근데 제일 밑에 보면 일성기업도요. 차량인데 이 차 넘버가 똑같아요. 아 다릅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착각했네. 태성기업 가면 2대가 있었는데 지적을 받고 한 대는 예. 교체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 맞습니다. 한 대는 교체를 했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생활 폐기물 그 평가 관련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00점에 주민 만족도 조사 30점, 현장 평가단 40점, 실적 서류 평가. 서류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 만족도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주민만은 저는 우리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예. 어떤 용역, 요것만을 위해서 따로 용역을 줍니까? 평가를 위한 용역을 별도로 줍니다. 별도로 줍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여기 참여를 하세요? 평가가 1,800명입니다. 1,800명. 예. 예, 전체 시군. 우리 저 업체당 전체 300명입니다. 예, 업체당 300명. 이 설문지를 받는가 보죠? 예, 예, 맞습니다. 현장 평가단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 평가는 용역사에서 예. 현장 평가단을 꾸려서 예. 18명이 지금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제 시민 중에 위촉을 해서 하는 건가 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 만족도 조사와 현장 평가단은 따로 용역을 조사한다. 예, 그 결과를 우리 시가 받기만 한다. 그런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노동자들 그 폐기물 처리 업체 노동자들이 늘은 거는 이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바뀌면서 많이 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안전이나 어쨌든 복지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체크리스트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면. 예, 예. 그죠? 그 리스트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걸 점검을 하시는지 그걸 좀 하나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일하시는 그 노동자들하고 직접 뭐 이렇게 면담을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좀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통계는 일을 하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수시로 이 업체에 계시는 노동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과장님도 좀 직접 참석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근무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정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정치도 하시고 해서 좀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을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제나 이런 것도 좀 챙겨 보셔야 되고요. 뭐 여기 위에 보면 뭐 샤워장에 물품 보관해놨다가 지적받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31페이지에 중간쯤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 종합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예, 지금 그 재활용품이 예.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그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떤 행태로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종합 계획을 자체 내부적으로 수립한 겁니다. 따로 뭐 용역을 조사한 뭐 법정 용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예. 양이 많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뭐 지금 그렇진 않고요. 예. 그러면 요거 8페이지 정도. 예, 종합 계획서 나중에 한부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23페이지 하고요. 23, 24, 25 이제 그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23, 24, 25 그죠? 그리고 36페이지 이거는 보면 재활용 또 처리 실적이에요. 요건 아까 앞에 있는 25페이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연동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생활 폐기물은 지금 현재 크게 줄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죠. 23페이지에 지금 생활 폐기물도 일부 지금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큰 것만 볼게요. 24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 그죠? 예. 재활용품 수거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밑에 아래쪽에 소개 25페이지입니다. 예.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수거 양을 말하는 거죠. 처리한 양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그 선별장으로 들어온 양이죠. 수거되고 난데 예. 처리는 이제 그 위에는 지금 발생량은 이제 수거라고 보고 밑에 처리는 재활용 선별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 발생하고 처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걸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어쨌든 선별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발생량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판매를 하거나 예. 아니면 소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게 처리한 거고 그죠? 예. 자, 그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2018, 2019, 2020년으로서 인구가 거제시 인구가 줍니다. 예. 2020년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조금 놔두더라도 2018, 19로 넘어올 때는 인구가 줄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코로나도 아니죠. 그런데도 폐기물 양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 재활용품 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거 이제 뭘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거제시의 쓰레기 양이 줄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쓰레기는 늘어나는 게 아마 그거 지금 이 최근 몇 년간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은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식 변화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이제 크고 그때 그 당시에 무단 투기라든지 또 자체 처리 소각이라든지 특히 농산물 부품 부자품들 그다음에 뭐 깻단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폐기물로서 처리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아마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전체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어떤 수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장성포동 같은 경우, 원정포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도시 지역이에요. 농사 짓는 데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은 더 많아진다. 이건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저는 생각을 해보실 때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시설 개선비로 그 자원순환시설 개선비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예. 뭐 기본이 수십억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또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화해야 된다. 이런 건 제가 인정이 됩니다. 예산을 쓰는 게 당연히. 근데 우리가 처리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가면 갈수록. 코로나 같은 이 급박한 상황을 아니라 할 때 일상적인 경우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 규모로는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저는 예산 증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종합적인 우리 목표 같은 것 좀 있으면 좋겠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인구가 이만큼이고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낮추자 이런 좀 목표치를 둬야 사업이 좀 진척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낮추자 이런 게 저는 답이 없을 거라 봐지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좀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저 옆에 계신 우리 소장님 오시자마자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일을 해야 되지 이제 어떤 주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은 예. 말씀입니다. 그럼 재활용 하나만 보겠습니다. 아까 20 아까 5쪽에 있는 거 이게 발생량이 이제 2019년도 하나만 볼게요. 이게 1년치니까 발생량이 7,200톤이죠. 예. 인데 선별이 2,400톤, 소각이 4,700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선별해서 판매했다는 것이 우리가 재활용률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재활용 선별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별해서 판매했으니까 우리가 이 통칭 재활용률이라고 할 때 어떻게 비율을 냅니까? 계산을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활용해가지고 파는 거 예. 이게 재활용률입니까? 지금 그 선별률과 뭐 재활용률 자체를 뭐 특별히 이래가지고 뭐 어떤 구분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200 중에 2,400이 재활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실제로 그죠? 네네. 예.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게 한 34%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33.9%.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정도 비율이면은 뭐 뒤에 36페이지 있는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숫자만 조금 다를 뿐이고 그건 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그 재활용 비율이면은 어떻습니까? 과장 보시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죠. 예. 예. 어느 정도 되어야 좀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지금 볼수 있어요. 기본은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야 봅니다. 되고. 예. 예.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뭐 저기 우리 소장님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시 행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그 아무래도 이 제도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파트에 홍보물 부착해서 지금 사실 뼈나 껍질, 닭 계란 아니 닭 껍질은 지금 다 일반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음식물 그 쓰레기에 뼈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단지마다 부착돼 있지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다 하면 요즘은 뭐 알림톡 서비스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해 주신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36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처리 판매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판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절반 이하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품이 아까 그 유가라든지 어떤 경기 하락에 해가지고 이제 업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선별을 해놔도 예. 업체에서 그 기존에 어떤 계약된 금액 자체에 어떤 마이너스 손실이 가니까 가지를 단가 자체를 않았습니다. 낮춘 그래서 겁니까? 정부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그 연동 경제 상황하고 연동해서 좀 낮춰라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그 품목별로 30 내지 40%를 지금 전체 다 다운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익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익 업무 대행 용역 보니까 한 1.71% 정도 금액이 낮아졌네요. 용역 금액이. 이게 감사법무관 자료입니다. 이게 예. 자료가 아니고요. 예. 하실 때 예. 용역 물론 다른 용역 업체에서 하겠지만 더 예. 철저하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